안녕하세요. 저는 죽장면 상사리에서 전통장을 하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기농을 하였고요. 요즘은 이제 농사도 짓고 또 글도 쓰고 면에 이제 뭐 의용소방대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분야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업은 전통장,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하는 전통장이 제 주 일이고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부업입니다. 여기가 일교차하고 연교차가 아주 커서 발효식품을 하는 전통장에는 아주 최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이제 맑은 공기, 또 많은 햇빛, 그리고 그 좋은 물, 요게 있어야만이 장맛이 좋은데 지금 이 상사리 지역은 그런 걸 다 갖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장맛이 좋아요. 치열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귀농의 로망을 품고 사는 분들 참 많은데요. 포항의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이곳 죽장에는 그 꿈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낭만농부 권현구 작가와 진짜 시골살이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영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죽장까지 왔는데요. 네. 도심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항이기는 한데 먼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여행을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네. 죽장에 살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무래도 맑은 공기도 있고 또 인심도 좋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만족해 하시는 게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도 지으시면서 작가로서 글도 쓰시고 네. 그야말로 되게 낭만적인 삶을 네. 살아가고 계신데 여기에 터를 잡으신 건 얼마나 되셨죠? 2014년도에 기농했으니까 올해로 10년 됩니다. 벌써 이제 10년이나 사셨으면 뭐 이제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주말만 되면 캠핑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시골살이에 대한 로망들이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네. 작가님도 예전부터 좀 귀농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어릴 때 저는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농촌에 자랐는데 이제 도시에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면 농촌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은퇴하면은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늘 하셨군요. 네. 근데 고향이 죽장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통은 귀농한다 그러면 고향으로들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 예전에 어떤 향수 네, 같은 네, 것도 네, 있고 어린 시절 기억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고향이 아닌 죽장을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향에 가면은 집사람이 좀 어르신이라든지 아.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댁이 쉽지는 않죠. 어려운 부분이 어렵고. 있죠. 또 죽장은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그 자매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자매 마을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주 오셨군요, 죽장에. 네, 봉사 활동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만두면은 좀 죽장에 와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봉사활동 하러 오시면서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그때는 막 비포장이었고 예. 그 지금 살고 있는 이 상사리는 네. 굉장히 그 막 비포장이었고 정말로 옛날에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노후에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계획을 실제로 이렇게 옮기셨고 현실로. 네. 근데 책도 쓰시고 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책이 있더라고요.
죽장 이야기라고? 네네. 이게 몇 번째 책이죠? 제가 이 11번째 와. 지금 산문집입니다. 네. 11번째 네. 산문집을 네. 죽장 이야기라는 네. 책을 펴내셨고 이게 요즘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죽장에 한 10년 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던 생활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엮었으면 싶어서 이번에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걸 기록하신 거예요? 작년하고 저작년에 그 기농 기촌 작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작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매달 이제 4편석을 이렇게 썼거든요. 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죽장에 이제 지명이 있습니다. 네. 뭐 상사리, 하사리, 뭐 상옥.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직접 가갖고 이제 그 마을의 유래라든지 또 그 마을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죽장에 이래 뭐 도시에서 포항에서 이래 보면은 죽장 가면 막연하니까 네. 이제 너무 멀다고 네,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죽장에 가볼 만한 곳, 좋은 곳, 휴식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곳을 소개하는 한 편이 있고 또 하나는 또 기농 농촌 생활, 죽장에서 생활하는 이야기.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제 전통장을 하는데 또 그 전통장 하면서 느낀 이야기.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도 이 죽장살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글을 쓰다 보면은 더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찾아보게 네, 되고 하니까 죽장의 매력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죽장을 포항의 시민들은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오면은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포항에서 있으면서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첫째로 공기가 좋다고 해요. 공기가 좋고 오면은 또 이렇게 저는 포항에 제가 생각엔 산소 창고다. 죽장은. 이제 딱 좋은 표현인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의 산소 창고. 창고. 예. 그렇죠.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네. 좋은 공기들 많이 만들어내서 네, 네. 포항에 이렇게 나눠주는. 네, 네. 그렇네요. 네. 죽장에 이제 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가님 통해서 죽장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저 죽장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어디를 소개하세요? 여름이 되면 이쪽에 죽장에 휴식하러 이제 많이 오는데 많이 알려진 데는 이제 하옥 계곡이 있어요. 하옥 유명하죠. 네, 하옥리에 네. 하옥 계곡은 진짜로 아주 막 기묘한 바위가 있고 또 물 이렇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 그래서 하옥 계곡을 추천드리고 여름에는 그리고 이밤서원이라고 네. 옛날에 그 장형관 선생이라고 그 조선 시대 때 그분이 이쪽에 와서 이제 그 학문을 이렇게 가르치던 곳인데 그게도 이제 바위하고 이제 그 기와집하고 해갖고 운치가 있어요. 또 이제 두 마리에 무학대라고 있어요. 무학대. 예, 거기는 포항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계곡이 너무 멋있어요. 하옥 계곡이랑 무학대 네. 그리고 이밤서원 네. 요 세 가지는 좀 죽장에서 꼭 가보면 예. 좋겠네요. 예. 예,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죽장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기도 좋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사계절이 뚜렷하거든요. 이곳에서는 봄에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색깔이 다 다르고 봄에는 있다 보면 막 꽃들이 이렇게 막 노루기 뭐 얼레지 이런 꽃들이 산에 가면은 막 피어오르거든요. 그 생동하고 막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그 막 여기는 물이 맑고 또 계곡이 좋아서 이게 그 여름에 더운데 휴식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이쁘죠. 그 특히 이제 경북 수목원 같은 데는 그 산책하기도 좋고 단풍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기 와갖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집사람하고 했는데 그 너무 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장 이야기 펴내고 나서 독자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주로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쪽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죽장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에게 많이 알려주고 포항 시민들이 죽장에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죽장 사람들도 죽장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죽장에 자기 마을 이야기라든지 이래 하면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뭐 옛날 추억을 이야기 많이 하고 뭐 나 그런 어렸을 이야기. 때 이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 여기 죽장에 사시는 지역민들께서 맞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민들께 그런 인정을 받으면 더 뿌듯하잖아요. 예. 좋으시겠어요. 그럼 또 이웃들이랑 더 친해지는 계기도 될 네, 것 네, 같고요. 예.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낭만 농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농사를 지으세요. 예. 어떤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통 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콩하고 고추를 이제 기본적으로 재배하고 장을 담그는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장은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에 예. 마지막에 했던 직업이 이제 전통 장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그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장 담그는 예. 일을 하셨군요. 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하시던 거고 또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통이라는 건 많이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통 장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일을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게 전통 장이라는 거는 그 어떤 뭐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70, 80, 90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자신도 있으시겠죠. 장 담는 거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그렇죠. 있다. 예,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큰 장류 업체에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장 박사. 내가 누구보다 전문가야. 예, 누구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통 장류 사범이라고 자격이 있거든요. 아,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예, 예. 그 사범? 예, 사범. 그 사범 몇 명 없대요. 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군요. 예, 사범 자격증이 있고 또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직접 제가 이렇게 그 전통 장을 담그고 네.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책 같은 건 잘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갖고 4년 전에 제가 전통 장 이야기 해가지고 네. 그걸 출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장에 대해서는 그냥 자의로 장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직접 농사를 지은 콩과 네. 고추를 가지고 장을 담그시는 거죠. 네네. 장을 파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직접 농사를 내가 지은 국산 콩으로 만든 장이 확실히 누가 먹어봐도 맛이 다른가요? 예, 예. 옛날에 뭐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 그리고 그 지역의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콩 그리고 입맛 이런 게 맞기 때문에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장 담그는 걸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장 담그는 과정을 좀 이야기로나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콩을 재배를 해야 되고 탈곡을 해야 되고 탈곡이라는 건 콩 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콩 고르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랐는 콩을 이제 세척을 한 3번 정도 하는데 세척을 해서 무쇠 가마솥에 삶기. 그 다음에 삶고 나서 이제 이게 만들기. 매주 만들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기. 매주 이제 건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건조된 거를 발효시켜요. 발효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어떻게 발효시켜요? 그러니까 그 탈곡한 그 즙을 가지고 즙을 하나 깔고 또 건조된 메주를 올리고 또 그 위에 또 즙을 깔고 이렇게 해서 30일간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고초균이라고 네. 해서 하얀 이제 가루 같은 분처럼 거. 예. 생겨요. 거기에 이제 맛있는 그 장을 만드는 그 곰팡이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발효시킨 걸 가지고 이제 장 담그기. 이제 씻어 가지고 이제 소금물을 녹여 갖고 이제 장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 담갔는 거를 2달 정도 장독 항아리 안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 가르기. 그러니까 된장, 간장 이렇게 가르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항아리에서 이제 1년간 숙성시키면은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통장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뒤에 장독대가 이제 예. 있는데 예. 저 안에서 지금 장들이 잘 익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몇 개 정도 있어요? 좀 뒤에? 저희들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와, 300개. 그러면 저 300개 장독대에 들어있는 장들이 지금 다 나이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르죠. 예. 가장 네. 최근에 담근 건 언제? 담근 작년에 담은 장이고요. 작년에 담은 거는 그럼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하죠? 저희들은 이제 3년에서 4년 된 된장이 가장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3, 4년 정도. 네, 그 3, 4년 된 된장을 팝니다. 좋은 된장은 그 뭘까요? 일단 3, 4년 된 게 좋은 거라고 하셨고. 네. 3, 4년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장맛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갖고 이제 그 다는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장은 국산 콩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 국산 소금 네, 고기 들어가고 또 좋은 물 요걸로 장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콩 냄새 외에는 다른 냄새가 나면 좋은 장이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 잡 냄새가 없으면 돼요. 이래 보면 맡아보면 이제 네. 잡 냄새가 나거든요. 안 좋은 장은.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이제 발효할 때나 건조할 때 좀 상했거나 뭐 좀 안 좋은 균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작가님이 장 담그다 보면은 이거는 조금 잡내가 나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제까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은 예, 없으시고 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나 봐요. 예. 아까 설명 들었는데 과정이 예. 또 간단하지는 않아서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혼자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하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300개 장독이 있는데 네. 집사람하고 2명 하는데 이 공정 시스템 자체를 2명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제 힘들면은 네. 또 주민들 도움도 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작가님 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참 힘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귀농할 때는 혹시 그 반대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집사람도 농촌 출신이었고 이쪽에서 장류 업체가 있었거든요. 죽장 쪽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책임자로 맡아갖고 근무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포항에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안 나가니까 이제 금요일 되면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죽장에 나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있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포항에 가서 이제 하고 월요일 날 회사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주말 부부처럼 예,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집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쪽에 농토를 조금 사놨는데 집사람이 이제 거기 와서 조금 일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3년을 하니까 농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별 반대 없이. 그러니까 농촌 오니까 뭐 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기 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상이 젖어갖고 아이 좋겠구나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려움은 없었네요 그러면. 예. 사모님이랑 같이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계시는 거잖아요. 일도 네, 같이 네, 하시고 네, 뭐 네. 당연히 같이 생활도 하시니까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부부가 너무 또 24시간 있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20년 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네. 기농을 해갖고 24시간 했으니까 자주 다툼이 있더라고요. 아. 예, 조그만한 거. 네네. 그러니까 어쩔 이제 수 없죠. 의견이 다르니까 네네. 의견이 다르니까 조그만한 뭐 이런 일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오니까 별 말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등하니까 모든 게
동업자죠. 그렇죠. 그러니다 보니까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다툼 있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예, 하고 예, 예. 그러시겠죠. 처음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막 팔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고생도 했어요. 근데 뭐 남편이 열심히 옆에서 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옆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는 과정도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그냥 열심히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살이 10년 되셨어요. 보통 귀농을 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소위 말하는 주류로 살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동안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귀농 한 5년 정도 되고 나니까 마을 일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높은 해가지고. 직책? 네, 그래갖고 이제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또 죽장면에서는 개발자문위원 이제 개발하는 네. 이제 그런 게 직책이 있어요. 그 개발자문위원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와. 주민이 참여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소방대 의용소방대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나열하신 거 들어보니까 죽장에서 중요한 역할들은 다 맡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중책들을 말 그대로 인싸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그 죽장면에 이제 문화적 활동이 좀 소외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따가 이제 독서 동아리를 좀 만들었고요. 서예 하는 와. 붓글씨 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도와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자기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죽장과 인연이 있으셔서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셨지만 귀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세요? 그 도시민들하고 농촌에 기존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하고는 정서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 정서적 네. 차이가 있고. 처음에 이제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토지 문제. 가장 큰 게 토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토지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현재는 다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지적도상에는 이제 틀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도시에서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최초로 하는 게 이제 측량인데 네. 측량을 하다 보면은 이 측량이 일제시대 때 측량이 된 거다 보니까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오신 분은 자기 땅을 찾으려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그게 잘 그냥 우리가 뭐 쓰던 도로도 곳인데. 쓰던 건데 뭐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갈등이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보다는. 그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귀농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텃세를 부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실제로? 아무래도 뭐 텃세 같은 게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자기 집에 오면 오시 전 따고 들어간다는 옛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
이란 인식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정도, 한 10년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10년 정도 살아야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다 할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죠. 좀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가자마자 내가 마치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터줏대감처럼 이제 대접받을 거는 미리 기대는 조금 내려놓고 네. 그래도 좀 더 적응을 잘 하고 싶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시골살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뭐 주민들한테 내가 뭘 해주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주민들도 또 마음 그렇게 하면 또 주민들도 마음으로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자기가 더 잘나고 더 많이 배우고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예, 그렇죠. 농촌 사람들은 무식하고 뭐 힘들고 내가 뭐 여기서 뭐 너들보다는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가 있어요. 은연중에. 그러면은 이제 농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마음의 벽이 생길 수밖에 네, 없겠죠. 네, 네, 일단은 좀 마음가짐부터 좀 이분들과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저런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농촌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그 로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을 지어 놓고 네. 이제 도시에 있는 친구들 불러 가지고 그렇죠. 고기 파티도 네, 하고 바베큐하고 뭐, 이렇게 예. 하잖아요.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면은 옆에 있는 그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뭐 시끄럽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조용하게 지내려고 온 건 아니고 자기 딴에는 또 이렇게 그렇죠. 좀 즐기고 즐기고 싶어서. 온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조금은 이제 저분들은 또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은 이제 조금 조심하고 서로가 이제 또 배려해주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오늘 뭐 우리 친구들 오는데 좀 시끄럽더라도 좀 뭐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은 뭐 또 그렇다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고기 구워서 조금 옆집에도 갖다 그렇죠, 드리고 그렇죠. 예, 그런 성의가 좀 있어야겠죠. 예. 결국에는 이해와 배려, 예. 열린 마음.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그 포항시에 사는 농업대학에 그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라든지 농업대학 같은 데서 기존의 그 농사에 대한 그런 공부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농촌에 오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토지라든지 형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그 농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어떤 농사가 좋고 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실패할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농촌 입장에서도 도시민들이 유입이 되는 건 참 반가운 일이잖아요. 요즘 네, 지역 네, 소멸을 네, 이야기하고 네. 있는 시점에서 네. 그렇다면은 이 농촌 입장에서도 도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귀농을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농촌과 도시민들이 좀 더 친해지고 상생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왔다고 해서 배척한다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농촌에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조금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도시민들은 농촌에 와서 보통 보면 도시에 있으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온 역량이 있으니까 뭐 이쪽에도 보면 뭐 시인도 있고 뭐 화가도 있고 또 서예가도 있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분들은 또 농촌에 와서 그런 자기의 재능을 썩이지 말고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해주고 이렇게 나누고. 하면 나누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조화로운 삶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조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죽장에서 이제 10년 사셨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사실 계획이시죠? 네. 특별한 바람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죽장을 포항의 산소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농촌이 굉장히 공동화되고 또 어르신들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항폐화되잖아요. 그래서 죽장이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산소 창고니까 도시에서 있다가 이 죽장에 와서 휴식도 취하고 힐링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런 공간이 죽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죽장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책으로 써가지고 또 많이 알리고, 그래서 죽장에 이렇게 많은 도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러 오고 또 치유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죽장에 10년 사셨는데 네. 이 죽장에 대한 찐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글에 오셨고요. 또 글로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장으로도 죽장을 더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고, 또 도시민들이 죽장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역할 해주시면 포항 시민들로서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공기 좋은 곳에서 더 건강해져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